그야말로 가장 큰 업적이라면 개성으로 재천도한 거예요. 다시 개성으로 도읍을 옮겨버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종도 주로 살았던 곳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계 때 1394년 한양으로 천도를 했는데 이 서울에 와보니까, 즉 한양에 와보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백화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뭐 극장도 없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기반 시설은 다 개성에 있으니까. 그래서 개성으로 다시 도읍을 옮겼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태조는 이제 상왕, 정종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태조는 태상왕이 되는데, 요 두 사람도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함흥차사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 나중에 정종이 2년간 왕위에 있다가 태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태조 입장에서는 저거 뭐 어떤 면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왼수죠. 자신이 제일 이뻐했던 막내 아들 방석 죽였죠. 정도전 죽였죠. 그래서 나 저놈 저 꼴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셨고, 태종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계속 그래도 유교 국가에서 되게 중시하는 게 효잖아요. 그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계속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함흥에 파견된 사신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말이 함흥차사. 차사는 함흥차사도 있고 안동차사도 있고 진주차사도 있는데, 바로 이 함흥차사가 유명해진 것은 태조 이성계의 어떤 분노의 표시, 그리고 이 태조와 태종의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정종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실세였던 동생이 왕에 오르니까 그 전부터도 이미 격구라든가 뭐 사냥 이런 걸 즐기셨고, 또 오히려 왕위에서 물러난 거를 좋아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자신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말년을 보냈던 왕이 두 번째 왕 정종이셨다. 그래서 우리 태종은 1400년에 이제 조선의 세 번째 왕으로 왕이 오르시게 되는데요. 태종은 가장 급선무 중에 하나가 형님인 정종 때 바로 이제 개성으로 천도한 게 이게 잘못됐다. 새 왕조에 걸맞은 수도는 이건 한양밖에 없다 해서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하게 됩니다. 한양으로 다시 도읍을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태종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로 인식한 게 뭐였냐 하면, 이 한양이 사실 태조 이성계 때부터 도읍으로 결정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산,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백악, 뭐 조선시대는 주로 백악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북악산까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여기에다가 한양 도성을 쌓게 되면 이 도성민들을 방어하는 데 매우 유리하죠. 이 왜적들이 침입했을 때 이게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도성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백성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렇게 해서 수도로 결정이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비만 오면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들이 다 이제 도심으로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선전도라고 조선시대에 이제 한양의 모습을 그린 지도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 물길들이 모여 있는 모습. 이때는 이미 청계천이 조성된 때예요. 원래 청계천은 태종 때까지도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도심을 관통하는 개천을 만들겠다 해서 그때 이름은 개천이었어요. 열개자 그 시내할 때 천자.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요 청계천 물길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서울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서, 즉 북악 저 백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다 모아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서 지금 청계천이 어느 하천하고 합류하냐 하면 중랑천하고 합류해요. 중랑천. 그래서 이 중랑천이 다시 이제 한강하고 합류해서 지금 서울의 동호대교쯤에 가면 중랑천하고 한강이 합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서해바다로 빠져나가죠. 바로 우리 인공하천 청계천을 처음 조성했던 바로 이 한양을 그야말로 한양답게 만든 왕도 바로 우리 태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태종이 궁궐을 또 새로 지을 것을 명합니다. 이미 경복궁이 있는데 왜 또 새로운 궁궐을 짓지?
태종의 입장에서는 경복궁 마음에 안 들어요. 경복궁을 설계한 사람 누굴까요? 정도전이죠. 안 그래도 이제 기분 나쁜 사람이 설계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실제 실록의 기록에는 어떻게 이유를 대느냐 하면 바로 이 경복궁에서는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동기들 간에 사륙이 일어났던 그런 정말 요즘으로 치면 찜찜한 공간이다. 그래서 이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궁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은 게 바로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된 바로 이 서울에서도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궁궐인 창덕궁이 바로 태종 때 처음으로 건설이 됩니다. 바로 이런 태종의 창덕궁 건설에는 또 다른 이런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 궁궐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그리고 뭔가 이런 정도전의 그늘에서도 벗어나려는 의지, 그리고 또 보시면 경복궁은 남북으로 길어요. 우리 궁궐 가보시면 요 창덕궁은 동서로 길면서 창덕궁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후원령이에요. 후원령. 왕실의 휴식 공간이 상당히 풍부한 이런 곳, 바로 이런 점도 고려가 되어 가지고 창덕궁이 마침내 건설이 되었고, 조선시대 역대 왕들도 항상 민심을 내가 겸허히 수용하겠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라. 뭐죠? 무슨 북? 신문고라고 하죠. 그 억울함을 이제 왕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고는 바로 지금 또 창덕궁에 가시면 진선문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 진선문에 신문고를 걸어두어서 백성들이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이걸 북을 두드려라. 근데 여러 자료를 보면 신문고 거의 두드린 사례가 없어요. 바로 청와대 안에 직접 가서 민원을 이야기해보라. 이거 지금 또 좀 부담스러운데 그 당시에 왕조 국가에서 일반 백성이 내가 억울한 곳 있어 하면서 이 궁궐 안에 가기라는 것은 너무 힘들었고, 실제 궁궐 안에 가다가 잡힌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의견이 별것 아닌 걸로 왔다 이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두드려지지 않았지만 태종이 그래도 내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백성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상징으로 궁궐 안에 걸어두게 했던 것이 신문고였다라는 것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태종이 이제 왕이 된 후에 한양으로 재천도한 후에 창덕궁을 새로운 궁궐로 조성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경복궁도 요즘으로 치면 좀 더 이렇게 증축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태종이 경복궁에서 제일 불만스러웠던 건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왕이 뭔가 이렇게 좀 신하들하고 함께 회의할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강당, 대강당 같은 건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경복궁을 처음 정도전이 주도하여 조성할 때는 총 건물 칸수가 755칸밖에 안 돼요. 이 왕이 거처하는 궁궐로는 규모가 생각보다 작아요. 우리가 일반 사대부들이 거처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가 99칸인데 그거에 한 7, 8배밖에 되지 않는, 왜냐하면 정도전은 왕이 먼저 검수하고 절약하는 것을 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궁궐 규모가 되게 작아요. 나중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는 규모가 7,200여 칸이에요. 거의 정도전 때의 궁궐보다는 한 거의 9배, 8배, 9배 정도. 그 정도로 소박하다 보니까 태종은 경복궁에서 이런 좀 왕과 신하가 좀 회합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예나 지금이나 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좀 충성할 그런 좀 방법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식이에요. 회식. 이렇게 신하들하고 술자리도 하고 음식도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왕의 지침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조성한 게 바로 경회로. 왕과 신하가 경사스럽게 만나는 누각이란 뜻이에요. 루자 건물이 붙는 거는 궁궐이나 다른 일반 정자에서도 보통 2층 건물을 루라 그래요. 우리 남원에 가면 뭐가 있죠? 광활루가 있고, 삼척에 가면 죽소루가 있고, 바로 이 경복궁에 가면 경회루. 이 루는 2층 건물. 그리고 이 아무래도 또 누각은 경치가 좋아야 되니까 이곳에 연못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판 흙은 지금 또 경복궁에 가면 왕비침전이 교태전이라는 건물인데 그 뒤에 인공정원으로 아미산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에도 이 경회루를 중국의 사신이나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꼽았고요.